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휴로틱스 이기욱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된 휴로틱스 부대표 양승태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휴로틱스는 휴먼과 로보틱스의 합성어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사명을 갖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엑소스투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외부의 인공 근육과 같이 마디를 당겨주는 와이어가 근육으로서 역할로 해서 약해진 근육 혹은 강화가 필요한 근육을 대신해서 당기거나 풀어주게 되고요. 이제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착용자의 보행의 의도를 인식을 하고 어떻게 걷는지를 판단을 해서 실제 사람에게 적합한 보조력과 보조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력과 보조 패턴을 생성해서 재활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가지에 대한 제품군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병원에 사용되는 H메디 그리고 좀 일상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H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CES 올해 2025에 참여를 해서 H메디는 CES 혁신상을 수상을 2개 부문에서 탔고요. 그때 현장에 대한 사진을 영상을 좀 편집해 봤습니다. 이때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총 2가지 제품이 H메디인 의료용 서비스 제품이랑 그다음에 실제 신체 건강이 매우 훌륭한 선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H핏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실제 효과를 많이 느끼고 가셨습니다. 또한 저희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스에서 실제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대학교에서 기술 기반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요소 기술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저널에 다 논문화가 될 만큼 중요한 딥테크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이렇게 창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인력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요 성과로는 2024년서부터 저희가 첫 CES를 참여함으로써 2년 연속 수상을 한 경험이 있고 현재 프리A 투자 유치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로봇을 제작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서 착용자에게 비춰지는 그 힘과 그다음에 그 느낌 그리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제어 기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순히 외골격 로봇이 아니고 의복과 같은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친화적인 패터닝 기술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로봇만 잘 만들면 안 되겠죠. 저희가 만든 로봇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테스트 환경에서 모든 실험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생체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한 곳에서 원케어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H메디는 올해 9월 말일 이전에 의료기기 2등급 이동화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실제 병원에서 제품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많은 POC를 통해서 임상평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작동 및 시연 영상입니다. 저렇게 허벅지랑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의복으로서 밴드 역할로 이제 착용을 하게 되고 등 뒤에 있는 기기에서 배터리, 제어 장치, 모터가 있어서 구동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부착된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의도 인식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적합한 보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뛰어나고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단순한 치료 효과만 제공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 환자에게 이롭게 이루어지는지를 레포트를 받음으로써 환자에게 대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고령자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최대 20%의 그 보행 에너지 효율 효과를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20% 이상을 더 걷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무릎에 대한 부하가 감소되었다라고 느낌을 말씀하셨고,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최대 68%의 무릎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 효과가 이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기도 한데 두 가지 요소를 저희는 다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파킨슨 환자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43명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치료를 보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집에 가서 걸으실 경우에는 그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꽤 만족도를 높아하시고 지속적인 실험 참여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 병원과 이런 대형 병원 이외에도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도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서 제품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시장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미국 재활병원 중에 1위인 셜리 라이언스 랩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의료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파일럿 테스트는 완료한 상태이고 매우 만족도를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올해 9월까지 해서 제품 출시를 하고 판매하는 거에 맞춰서 내년에는 이제 의료기기 2등급뿐만 아니라 3등급까지 더 다양한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드린 H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현장이 아니라 현 실생활에서 일반인들이 그리고 고령자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간략한 제품도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듈형 타입 구조를 해서 좀 보다 경증 보행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보행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환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듈러 타입으로서 필요하신 분에게 적합하게 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시제품 시연 영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함께 진출을 해서 꽤 큰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의료기기 시장은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헬스케어 시장까지 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꽤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 매출 계획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9월부터 물건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고, 그 판매 실적을 통해서 다음 투자 유치인 시리즈 A까지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휴로틱스의 양승태 부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처 모빌리티 이주상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처 모빌리티 이주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저희 회사가 사실 7년 차가 되는데 그동안 겪어왔던 일을 한번 회상하는 자리로 중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플랫폼들이 일반 사용자에게 뭐 이제 그 상품들을 팔고 서비스를 하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플랫폼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한 지는 이제 7년이 지나서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는 한 17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계점은 넘어갔는데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로 합니다. 뭐 항공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렌트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스타트업들이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도 사실 고객들이 잘 알거나
구매를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보통 회사들이 그 시간 동안에 손익을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견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데스밸리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고요. 다행히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면서 적당한 때 자금이 유입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그 경영진들은 주로 카이스트를 나와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라든가 또 선후배로 구성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서비스를 일반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G마켓이라든가 이런 여행 플랫폼이나 또는 오픈마켓이나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판매에 대한 관심보다 공급망을 잘 확보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제휴되어서 상품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API 연동을 통해서 한 10개 정도 회사, 화이트라벨 통해서 또 한 10개 정도 회사, 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항공이라든가 뭐 렌트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약했을 때 아마 저희 네이처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저런 사이트를 통해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 마이리얼 트립, KK데이라는 회사도 있고 야놀자도 있고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예약을 하셨지만 그 밑에 있는 그 기술에는 저희 네이처 모빌리티가 공급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공급망들을 갖춰 놓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플랫폼 중개 사업이라는 게 이익을 단숨에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쿠팡도 이익 손익을 달성할 때까지 10년 넘게 걸렸고 야놀자도 그렇고 뭐 마이리얼 트립이라든가 티몬 위메프는 잘 안 됐죠. 그리고 반란도 잘 안 됐고 이렇게 그 거래량은 급속하게 늘어도 중개 플랫폼 자체가 손익을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7년차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BEP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 얼마 되지 않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 외에 다른 쪽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보통 왼쪽에 있는 그 모델들이 일반 플랫폼들인데 그 공급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자한테 제공하고 거기에 나오는 중개 수수료를 보통은 10%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면 그 공급사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공급사들이 IT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을 그 공급사한테 다시 제공을 하고 거기서도 수익을 얻고 또 밑에 실제로 모빌리티 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화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바일 체크인이라든가 뭐 언택트를 활용했다든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차량을 제어한다든가 또 차량에서 오는 데이터를 휴대폰을 통해서 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에서도 수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중개 플랫폼의 한계가 최대 20%의 마진이라면 밑에서 또 5%또 밑에서 5%에서 30에서 40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피보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IT적인 기술들을 현재 레가시 시스템에 많이 적용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카쉐어링 하시다 보면 거의 다 자동화가 되고 직원들하고 컨택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모든 모빌리티 그 서비스 이용하는 방식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지금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 실사가 진행이 돼서 그 양호한 상태, 현재 상장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비 기술 평가를 일단 받았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내년에 지정 감사를 받고 하면 27년, 28년에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적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지금은 좀 뿌듯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마 2, 3년 후에 저희 상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저희 네이처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처 모빌리티 이주상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도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발표는 오토웰의 이용성 CEO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첫날 오전이라 그런지 이렇게 청중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뭐 하여간 저희 오늘 이렇게 넥스트 라이즈에서 발표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라이다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울러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현대자동차의 사내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고요. 2021년에 분사를 했습니다. 미션 자체는 자율주행차에 필요로 하는 정말 쓸 수 있는 라이다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저희의 미션이었고요. 결국 그것은 양산에 적합한 가격, 품질 이런 부분들이 만족되는 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라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대중화를 열겠다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라이다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혁신적인 보안이나 안전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와 관련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상품이 세 가지 부류가 되어 있겠는데요. 첫째는 자율주행차, 두 번째는 로봇, 세 번째가 이제 스마트 인프라용 라이다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4명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엔지니어들이 출발을 했고요. 결국은 우리 이 모빌리티에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러한 우리 첨단으로 우리가 기여를 좀 해야겠다라는 의기투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하면 벌써 이 테슬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사고, 특히 사망 사고로 밝혀진 게 40건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통국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우리 책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는 레벨 2에 있는 그 에이다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잉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벌금만 아마 묻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레벨 2이라는 것이고 자율주행의 기반이 카메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카메라는 결국 어떤 비전, 사람이 이렇게 보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만 적응을 하는데 사실은 거리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하늘과 벽을 구분할 수 없는 이것이 이제 카메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에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라이다를 개발을 하는 것인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가격,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품질,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는 라이다를 개발해 왔습니다. 네, 저희의 어떤 고감도 기술이라고 하는 핵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이즈를 대폭 줄이고 가격도 구조를 단순화해서 가격을 대폭 절감하는 그런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에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시사철 어디서나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성능이 확보돼야 되는데요. 지금의 360도로 돌아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라이다는 산업용 라이다고 거기에는 어떤 히팅 기능도 없고요. 뭐 겨울철에 성에가 끼면 작동이 불가능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실 유일하게 양산 적용이 되고 있는 라이다는 발레오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의 16채널 라이다고요. 그 라이다랑 저희가 같이 비교를 평가한 결과가 우측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점이 결국은 그 검출 거리를 나타내는 좌표값이 되는데 이 점이 한 개가 찍히는 게 검출 거리가 아니고요. 최소한 4개 이상이 찍혀야 군집주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출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검출 거리가 16채널은 2개 찍히는 반면에 저희는 5개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까지 국내 라이더 기업이 자동차에 실제 양산 적용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아닙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2년 전부터 이미 버스와 기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양산 적용하고 있고요. 물론 양은 적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 실도로 검증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올해부터는 중동에 이제 신규로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A2G라고 하는 국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라이다를 활용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새로 개발한 고유 모델의 셔틀에 앞과 뒤 저희 라이다를 장착해서 수출을 올해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32채널 라이다를 차에 장착을 해서 우측에 보이시는 그 비디오랑 같이 동시에 촬영을 한 건데요. 라인이 이렇게 보이시는 게 하나의 채널입니다. 이것이 화각 안에 32개가 있다는 것이고, 이 라인이 많을수록 이제 해상도가 높은 고해상도 라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상해 자동차에 한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사실 라이다를 거의 기본 사양으로 채택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간 100만 대를 지금 자율주행차를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가 지붕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새로 나온 모델을 라이다가 장착된 모델을 세보니까 80개의 모델이 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특히 라이다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사실 중국과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라이다와 저희 스펙을 비교를 한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산품 대비 저희의 해상도가 60% 정도 좋다. 그래서 검출거리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2채널 라이다 최근에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이 굉장히 빼곡하게 이제 192개나 되는 채널이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렇게 빼곡한 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 라이크한 그런 객체 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자동차의 굉장히 어려운 생산 기술에 또 품질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생산 라인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타트업으로서 자동차에 직접 저희가 관여하기보다는 그러한 생산 라인 기술 가지고 있는 티어 1들과 협업을 하고, 또 실제 그런 하드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티어 2와 협업을 통해서 품질과 가격 이런 두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이제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차지만 최근에 급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분야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인프라라고 해서 교통, 예를 들면 이제 그 교차로 같은 데에서 보행자나 교통의 흐름을 좀 즉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능동적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돼서 올해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라인업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자동차를 이제 맨 기본으로 하지만 그 시간이 사실 좀 많이 걸립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품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차에 적용되기까지는 최소한 투 썸머 투 윈터의 시험을 차에 따라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대략 한 28년 정도의 자동차 양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샘플 판매를 위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의 퍼스트 타겟 마켓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이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일본 같은 곳에는 이제 농기계도 자율화되고 있고 그런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좀 시장으로 진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는 A 시리즈를 통해서 한 125억의 투자를 받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브릿지 투자를 통해서 대략 한 4-50억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8년도에 IPO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헬의 이용성 CEO님의 발표였습니다. 여기 오픈 이노베이션 스테이션 무대에서는 기업들의 IR 피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미래도 함께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IR 피칭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요. 로웨인의 이경하 대표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웨인 대표이사 이경아입니다. 저희는 로봇 수직 농장을 통해 농업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어떤 상품의 가격 그래프인데요. 쌀 때는 2,000원대였다가 비쌀 때는 2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저 진폭이 커지고 있는 이 상품의 이름은 상추입니다. 뭐 삼겹살을 상추에 싸먹는 게 아닌 상추를 삼겹살에 싸먹겠다라는 말도 들으셨을 거고, 뭐 배추가 없어서 김장을 못 담그는 일도 있었죠. 또 농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20년 사이 농업 인구는 40% 감소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입니다. 또 아까와 같은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되는 글로벌 온실가스, 그리고 글로벌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는 이상기후 원인이 되는 글로벌 온실가스의 26%가 농식품 산업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다단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이라는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수직농장은 물 사용량도 기존 농업보다 95% 절약할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은 비싸요. 사람이 직접 나르고 올라가서 꺼내오고 하다 보니까 넓은 통로도 필요하고 작업 가능한 높이로 재배장치 높이도 제한됩니다.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동화 수직농장 같은 경우는 전 공간에 다 라인을 설치하다 보니까 더더욱 높은 시설비와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 수직농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쿠팡에 있는 물류 로봇을 수직농장에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작물들을 로봇이 옮겨 심고, 다 옮겨져 있는 배들을 스태커 로봇이 재배장치에 적재합니다. 다 적재하고 나면 이송 로봇이 재배장치 아래에서 저 재배장치를 통째로 들어서 작업구역에서 재배구역으로 옮기고, 작물들이 다 자라고 나면 다시 가지고 와요. 다시 가지고 와서 뒷단에서 수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쿠팡이나 아마존 보면은 막 로봇 수십 대 수백 대 움직이거든요. 로봇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500평에서 1000평 정도 되는 초대형 수직농장에서 필요한 로봇 AGV 수는 단 한 대입니다. 이 한 대 이송 로봇으로 더 높이 쌓을 수 있고, 통로를 줄여서 재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고, 필요 인력은 절반 이하로 줄여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데모 영상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스태커 로봇과 재배장치, 그리고 이송 로봇, 그리고 양액 시스템에서부터 IoT,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모두 저희가 직접 다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 갖춘 자동화 수직농장을 상용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8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특정 어떤 로봇 하나, 로봇 하나, 센서 하나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게 어우러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리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서 로봇을 잘 모르는 사람도,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손쉽게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풀무원과 협업을 하고 있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30억 원 규모의 구매 동의서도 확보를 해놓았고요. 같이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가 천안시에 그저께 계약을 했는데 토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직접 대규모 실증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농업 로봇이긴 하지만 물류 로봇과 유사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와 같이 물류 로봇에 대한 실증도 진행을 하고 있고 IoT나 양액기 같은 것들도 대한제강이나 고양시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등에 납품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포브스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 기업으로 보도된 바 있고요. 해외 유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해서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설립된 지 2년 반 조금 넘은 초기 기업인데요. 현재까지 누적 투자는 2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2029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LIG 넥스원에서 국방 로봇을 개발을 했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박사급 인력이 3명 포함되어 있고 삼성전자 출신의 AI 전문가라든지 농업 전문가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막강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할 기업은 오픈 에너지입니다. Please welcome Open Energy to the station. Let's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please. Yeah, 안녕하세요. Hi. So, I will be doing some kind of essay about the DeepSeek moment. What is the DeepSeek moment? It's like the iPhone moment. It's where we are getting to a new stage of innovation, and we are getting after a threshold from which we will not come back. So, it's about new technology. Can I take this? So, why I'm talking about DeepSeek or AI is actually because our mentor is Sam Altman, and we are a car company or a battery company, but still, this guy, his way of thinking helped us a lot to innovate. So the boss is actually Mr. Tin here and there, and you can see his friend, and you can recognize some faces from US. The team is mostly design and innovation in the car industry, but we push the limits of what we can do in the car. Now we are focusing on the batteries themselves. And so that's why I was talking about the DeepSeek moment. We want to find a way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electric car, but not just like accelerate fast charging or accelerate like ultra fast or any kind of other technology which are actually not good for the batteries themselves and not good for the grid. What we see usually when in this kind of technology is that if you charge too fast, you can burn your car. If there is too many car charging, and even though it's fast, it's still 15 minutes, 10 to 15 minutes, so there is the queue and chaos, and especially on the, if it's people, normal people like anybody, it's okay, but if it's about business, you lose also money on this kind of thing. As you can see, a company like taxi company, here there would be like a Kakao or Coupang or Amazon. Each time you charge for 10 minutes to 15 minutes, 20 minutes, yeah, you lose to 15,000 to 500,000 hours, which is a lot of money you lose because you don't move people, you don't move goods. And so that's why we found this opportunity. We found this this moment, this DeepSeek moment. What can we do? So our technology, and I will give you a hint, it's swapping. It's faster because, of course, we just swap. It's better because each time we swap, we can analyze each batteries and each cells. So we can do predictive monitoring, and we can take into account all this information for the clients, for the manufacturer, and also for the health, the global health of the car, and also of the fleet and of the area, because less problem means less insurance to pay, and it's better, everybody is happy. And 3 times the battery lifespan. Why? Why 3 times? Because fast charging use the cell, use the battery, and also it use each component inside, while our technology is slow charging, because we swap the battery, allow to push the limit of the battery itself. And so 3 times, it also means for the total cost of ownership of the company, it's way better, because they know they can push the battery to its limits, and they can even upcycle it after, like resell it, because it's not destroyed, it's just
old after. So as you can see, it's like a box. You come inside with your car, you swap your battery. That's it. That's so easy. 2.5 minutes. And when you compare to normal charging, of course it's way better. But actually, this is more than this. So I will just put some. I promise it's only one time. I will put the keyword AI. It's just to say that we use AI to check the health of the battery. And that's it. This is the only time you will hear AI, because the technology actually is just some kind of robotization, innovation, but we don't need to think too much. We just push the limits of what we know with good partners. So what we can do is swap batteries as long as it's flat for each and every car in the market as long as it's flat, basically. So compared to our competitors, our system is using easier technology, which is from the Formula One and Formula E industry, and also from the aerospace industry. So there is less pressure on the battery. It's better for the longevity, and we can adapt, because we use, instead of using some kind of screws or bolts, we are using hooks that grab the battery, and so we can adapt to any kind, any size of battery. And actually, I'm a partner of this company, and I'm doing hydrogen technology, so we can adapt also to hydrogen. So this is how to, you can see that the system itself, it goes up and down from aerospace. So this is everybody who support us or are interested. So you can see the company is from Italy, integrated in Singapore. So we have partners from Europe, from China. We've been in multiple nice magazines. And we have also partners from the energy company, because they need this station. They are the one who provide energy or provide gas to the fleets. So by having our technology, they can just have more clients, more users, more customers, more partners. So this is our competitor, as I said. They are mostly Chinese. They got a lot of money, yes, but they also got a lot of incidents where the battery will fall from the car because, as I said, of the screw, and we have the clamp. Clamp is better. That's what the kind of thing you can see in the street, like the battery lagging behind. Also, because for the moment, they were first on the market, so they kept the price high. We found good partners actually here in Korea, so because Korea is the best in this kind of field, and to do the robotization, to do the automation, and we can adapt to every car. So we don't need to adapt to any company. The company, they just say what car they have, and we have the technology for them because we adapt. Also, very, very important, and probably actually the most important part, fast charging uses the grid. It destroys the grid. It destroys the demand, because if everybody fast charge, the energy here in Korea at KEPCO will push a lot of the power plant, and it can lead in Spain, as an example, there have been some blackout. In India, there is blackout every day, while our technology is slow charging and swapping, so we can actually give back energy to the grid. We can get paid for this. So our customer can get paid for charging their fleet and giving electricity to the grid. And also in some country, you can just get paid by not charging at all. That's it. You just go away, you get paid for this. So yeah, that's also the price is dynamic in some countries. So you can just charge at the right moment and stop charging and get paid, or just, it will cost a lot less than fast charging or having a fleet. And so last year we've been in the KSGC program, so Korea Grand Startup Challenge. We won the third place. It was nice. We got good partners, but we want more. That's why also we are partners with hydrogen companies. That's why we are also looking for more partners. So all of this for the moment is just discussion, but we need to adapt to any kind of car. So we just look to any kind of partner and any kind of customer, fleet, taxis, and also we just some ego. Okay, nice.
I can say it because it's not me. And yeah, so this is also some other partners, other things. It's written confidential, but it's just same to show you that it's real. The main partner is Korean, so this is why we are still here. That's why also we still want to have Korean partner, because we know this is how it networks, how it creates more value, and Korea is so good for expanding in Asia. And I guess that's it. This is the new design, the one we designed with local designer and the Korean engineering company. So it's very neat. The car comes, charge, swapping, 2.5 minutes. No need to wait. And that's it. I guess I told you everything. And yeah, the money is important. We can get a lot of money, but we need also money to continue forward. Thank you. Okay, thank you. Your baby was really paying attention to you. Okay, thank you. Please join me in giving a big round of applause for his outstanding dedication and contribution. Thank you. Yeah. 다음 발표는 아이마 비욘드 AI에서 해주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아이마 Beyond AI to the stage. Let's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Hi, my name is Carlos Kik, and I'm the co-founder and CTO of AIMA Beyond AI Barcelona, and I'm currently the CEO and founder of DHC, Digital Human Corporation Limited, here in Seoul, Korea. So AIMA stands for, yes, I'm going to say the word, Artificial Intelligence, Meta-Human Assistant. So let me explain a little bit the why. So in Spain and Barcelona, I'm from Barcelona, we have a big problem. We have a lot of elderly people at home with unwanted loneliness. So that's a huge problem. And we set out to try to solve this problem by having an engaging technology, which is AIMA. So this should be a video showing that we have this kind of problem, a lot of people that are at home, completely incommunicated, and we need to actually solve this problem. For sure, the rest of the world, or most of the world, they have the same issue. We are all getting older, and we need to solve this in a creative and empathic way, a human way. So AIMA is the first digital human. Yes, that's another video that should be showing her. Very beautiful. I can also show you. Hopefully you can see her. So this is actually an iPad, and AIMA can run on any kind of mobile device. It can be on a tablet, Android, iOS, it doesn't matter. So you can actually interact with her. Okay, so what I've been working on, I've been designing the engine, actually is to create the interface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because we are humans, and I want everybody to be able to access any kind of technology without having to understand how technology actually works. So that's what I've been working on, and once you have the interface, and you should actually come to the booth and interact with her, then you'll understand. Once you have the interface, you can actually use her for anything. You can use her for education, ed tech. She would be the perfect teacher because she knows and understands how you learn, and she will be able to provide the information the way that resonates with you, so we understand it. The rest, customer service, you know, all of these things, and healthcare, of course. So again, I apologize, that's a very old slide, but these are the numbers. Oh, and that's it. Okay, so that is the presentation. Now, let me explain a little bit about what I'm doing here. So, I will introduce myself again. My name is Carlos Kik. I've the #1 special visa and been se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ve been invited to come here actually to Korea as the #1 between more than 2,000 candidates to actually establish a Korean company, which is, as I said, DHC, Digital Human Corporation. And my goal is to create a Korean team with Korean people, teach them, and then create, after this proof of concept, which is AIMA, create the real product for the elderly people here in Korea. And it will be an advanced version
completely created from the grounds up with Kore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verything else, and of course Korean face because she's European, and you know, elderly people, they don't like strangers. So that's the story of Aima. I would actually suggest you come to the booth B023, so around the corner, interact with Aima, and then you'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I mean by that. And to finalize, I would just want to emphasize again that what I'm focusing on is then the human component, because the rest of the big players, they focus on the technology, but we are humans. So we need to focus on the front end. We have feelings, we have emotions, and the way to connect is actually with that. So that's why this proof of concept in Aima I've created based on cognitive science. Because once you understand how the brain works and how the brain connects, then you can actually create something really big and really meaningful, and you can help first elderly people and then everybody else. So sorry again for the slides. These are not the slides, but it's okay. I can improvis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your time. And if you have questions or if you want to come to the booth, please do, and I can show you the real deal. Okay. Any questions? 질문 있으실까요? Yeah, this was beyond. Let's give them one more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네, 이어서 다음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에이드올의 김재필 대표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드올 대표 김재필입니다. 저희는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일단 첫 장부터 잘못됐네요. 네, 로봇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고 말도 안 되는. 네, 저희는 지능형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로봇으로 시각장애인 길 안내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조금 많은데요. 세계에 시각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에 4,300만 명 정도의 WHO 통계 기준으로 전맹 시각장애인분들이 있고요. 이 시각장애인분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나 아쉽게도 노화가 지속되고 있고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떤 시각장애에 대응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분들의 어떤 이동권과 자결권을 복권시켜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미 많이 공급을 하고 계십니다. 많다고 하는 게 어폐가 있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이죠. 보시면 그래서 사람의 힘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강아지의 힘을 이용하든지 이런 솔루션들이 있었고 기술로 좀 보조를 하겠다라는 SOC성 어떤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기술이 그때는 성숙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지능형 로봇으로 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내견의 사용성에 사람의 지능을 붙여놓은 그런 형태의 로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달아놨죠. 손잡이를 달아놨기 때문에 안내견을 사용하는 감각으로 사람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2단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올해 말까지 3단계 양산 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좀 해보신 분들, 자율주행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 백그라운드 분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으로 저것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엔비디아를 원래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헤일로라는 이스라엘의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NPU를 사용을 해서 지금 오프로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품 원가가 30만 원 좀 넘게 좀 저렴해졌고요. 리테일 프라이스가 130만 원 정도 저렴해지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경쟁사가 없느냐 하면 경쟁사가 있습니다. 글라이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글라이드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위워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평가는
가격에 비해서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가슴 높이에 있는 돌출형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자율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사용성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죠. 저희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저 탐은 사실은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2억 9,500만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모두 팔면은 1,180조 원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약 100억 원, 내년 초까지 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베테런스 어페어나 아니면은 영국의 WTA, 그리고 프랑스 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PCH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POC를 진행하고 공공 조달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POC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서도 POC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에 저희가 IPO 기술 특례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IPO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스피드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돌 대표 김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재필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발표의 가장 첫 순서는 스페이스맵 주식회사 김덕수 CEO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적은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페이스맵 대표이사 김덕수입니다. 우주 상황 인식, 우주 의사결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맵은 인공위성을 위한 구글맵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져갑니다. 우리 나라에 이제 발사체도 만들고 인공위성들도 잘 만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총하고 총알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빨리 제대로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주에서는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쓰레기들을 하고 부딪히면은 상당히 큰 피해가 생깁니다. 이거를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측된 다음에 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술을 저희들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그래프의 오른쪽 수평선은 계산하는데 걸리는 계산 시간, 이곳 수직축은 그 카탈로그에 있는 우주 물체들의 숫자예요. 지금 요즘 10에 한 3만 개 내지 4만 개 정도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기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한 100만 개가 되는 사이즈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주 카탈로그를 다운을 받은 후에 저희들의 아이디어는 이거를 스텔라 데이터베이스, 스페이스 타임 이벤트 리스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데 실시간으로 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아이디어가 구글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실시간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때 구글 검색기는 사실은 미리 만들어둔 인덱스 파일을 서치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단 시공간에 대한 문제라는 거가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지금 요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우주에서도 전투기들이 독파이트를 하듯이 꼬리 물기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건데, 중국 인공위성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독파이팅을 하고 있는 거를 연습하고 있는 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미 우주군이 공개를 한 거예요. 이 QR 코드를 스캔해 보시면 지금 지금 저기 디지털 트윈 모델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 핸드폰에서 직접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급 기술 중에는 이렇게 저궤도 위성을 통한 데이터 통신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풀 수가 있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글로벌 통신 회사가 저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주 물체를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인공위성에 옵티컬 센서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저 옵티컬 센서들로 우주를 긁으면은 그 사진을 찍으면, 다시 말해서 그걸 가지고 우주 물체들의 위치, 그다음에 궤적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래 가지고 우주 물체 카탈로그를 만드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공위성들의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게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계산인데, 저거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고객들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거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방해 전파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공위성이 데이터를 다운 받으려고 하는데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미리 저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 푸는데, 현재 요즘 우리 카탈로그, 현재의 카탈로그도 한 우주 물체가 한 3, 4만 개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우리 기술은 10의 6성계가 되더라도 실시간으로 풀 수 있다. 근데 지금 카탈로그 숫자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한 10의 6성계로 올라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미 우주군에서 충돌 위험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저런 상황들에서 두 관계된 기업이 소통을 하는데 이메일하고 전화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앱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우리 줌 같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줌의 표준 기능들 비슷한 데다가 가운데 디지털 트윈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일들을 이제 다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툴을 만들었고, 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B2B, B2G에서는 안전 또는 최적화, 그 다음에 B2C, C2C도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커지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템셈솜을 한 40 빌리언 달러, 그다음에 10 빌리언 달러, 그다음에 1 빌리언 달러 정도를 저희들이 한 10년 후에는 1 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거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기계과 교수이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R&D 쪽에 있는 두 분은 제 박사학위 제자들이고, 또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쪽은 내가 매니지먼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영입을 해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 풀타임만 한 20명 가까이 되는 정도의 규모이고요. 미 우주군에서 용역을 받아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상품을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작년부터 미 우주군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깊이 인발브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미 우주군에서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2년 전 이맘때쯤 저희들 시드 펀딩을 받았고, 지금 디테크 팁스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시리즈 A 펀드 레이징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미 우주군에서 저희들이 데모데이에서 저희들 데모하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서 두 번째 컨트랙을 땄습니다. 지난 한 2달 전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지난 3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세계 최고로 큰 우주 전시회에서 하는 10개의 스타트업을 글로벌하게 뽑아가지고
피치 컨테스트를 하는데 저희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피칭을 했었고 저기에는 이번에 아시아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참가한 업체였고 지금 국내 기업으로는 저 행사에 가서 피치 컨테스트에 간 첫 번째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저 SES라고 하는 스타링크 빼고 세계에서 제일 우주 자산이 많은 회사예요. 저기 통신 회사인데 저 회사 회장이 저희 부스를 와서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저 회사에서 지금 통신 최적화를 하는데 저희 기술을 채택할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 지난주에 유럽에 출장을 가면서 저 회사에서 기술 미팅을 하고 왔어요. 지금 저희들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나사에서 하는 컨퍼런스 1년 반 전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가서 발표를 했고 오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에이모스 컨퍼런스에서 오랄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싱글 트랙으로 한 2,000명 정도씩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다 간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프랑스 툴루즈에서 있었던 이 중요한 컨퍼런스에 저희들이 인바이트를 받아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여기서 참석한 데를 보면은 이 미 우주군, 나사, 그 다음에 그 원웹, 이리듐 등등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저 빨간색을 한 게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아시아에서 저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저기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저기 끝나고 지금 저기서 SES를 본사를 방문해서 미팅을 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스페이스X 우리가 잘 알죠? 뭐 로켓을 재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인포메이션을 재사용하는 기술로 이 우주 산업에서 이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는 걸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곧 이렇게 저희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의 다양한 문제를 인포메이션으로 푸시는 그런 기업 스페이스맵이었습니다. 김덕수 CEO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서울 다이나믹스 이거송 CEO님을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통상 나왔습니다. 자료가 좀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 다이내믹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드 투자 받으면서 22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 부품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해외 대기업들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로봇들은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 가지고 뭐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저희 로봇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초에 그 젠슨왕이 그 기조 연설을 진행을 했고요. 모든 산업들이 자동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이제 자동화 수요가 7경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와 범용적인 로봇들이 지배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뭐 실제 많은 산업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제조나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뭐 솔팅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AMR 이런 로봇들이 도입되면서 자동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이나 스마트시티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정형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저런 메가블럭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이제 선박을 건조하게 되고요. 뭐 공사 현장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굉장히 환경이 복잡한 곳에 투입된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AMR 로봇들의 경우에는 보통 페이로드가 한 1.5톤 정도 맥시멈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밖에 이제 주행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 배터리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 개발한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동차 파워트레인처럼
로봇이 운행이 되게 되고요. 최대 30톤의 컨테이너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기술적인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실내 자율주행과 실외 자율주행이 보통 상반된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심리스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출하된 상품을 창고까지 실내로 이동시켜서 적재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저상형 플레이트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이제 파워트레인 고출력의 파워트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고중량물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내와 실외를 이제 통합으로 자율주행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인버터 하나의 인버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액추에이터를 동시에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단에 여러 가지 어태치먼트 부과해가지고 다양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뭐 예를 들어서 고객 물류센터 고객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존재하고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사실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구상은 이제 저희 플랫폼 상에 뭐 암이라든지 리프트 그리고 이제 카고 등을 부여해가지고 이제 전체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로봇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한 52% 정도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독일의 무인 자율주행체 업체인 키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대규모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회수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로봇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로봇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선박의 표면을 이제 절삭하는 연마하는 작업의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측의 경우에는 유티 시설 내에 들어가는 펌프들을 이제 정비하는 로봇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접안하고 이완하는 그런 로봇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상은 이제 대부분의 로봇 회사들을 만나봤을 때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시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로봇이 뭐 공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납기라든지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그리고 이제 모듈화를 통해서 그런 RFP 작성 자체를 굉장히 단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프로세스 속에서 어태치먼트만 간단하게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런 모빌리티들은 저희가 양산형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태치먼트는 이제 주문이 들어올 때 바로 만들어서 출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로봇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1년 정도 납기가 소요되는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꽤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창업 초에 이제 삼성전자 들어갔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개월 정도 로봇 납품 기간이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모듈화 표준화 진행했기 때문에 최대한 3개월 이내로 모든 로봇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매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한 시장에 들어가는 로봇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수 로봇을 전체적으로 판매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에 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가의 한 100% 정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어태치먼트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또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상에서 고객들이 직접 어태치먼트를 제작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뭐 가격 설정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존재하는 4가지 출력별로 해서 선택하게 되고 들어가는 기술률이나 이제 모듈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대 5억 원에서 이제 1억 원 정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최저원가 한 40%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볼보 베라라고 하는 회사 로봇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40km 정도를 이제 자율주행으로 컨테이너 운송에 집중하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EV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옥사는 어플라이드 EV에 있는 플랫폼을 사다가 이제 자율주행 범용적인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모두 직접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들어가는 기술 요소로는 크게 이제 6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그리고 제조 작업에 들어가는 이제 알고리즘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로 운영됐는데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세스 단에서 병합하는 그런 기술들을 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고출력의 인버터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화 시에 이제 학습하는 과정들이 중요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 방식으로 해서 구축 시간 없이 이제 바로바로 현장 투입하면서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별로 어떻게 최적의 로봇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서울 다이나믹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 다이나믹스 이거송 CEO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플로우 이유미 상무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미 상무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유미 이사님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지금 대체로 발표하게 된 최정훈 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고성능, 고효율을 가질 수 있는 AFPM 모터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상남도 창원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서울지사와 독일의 여러 지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독일에는 4명의 기술자분이 계시고 국내에는 16명의 기술자가 같이 작업을 해서 이플로우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FPM 모터를 개발하면서 이제 그 모터를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적용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이드로젠 퓨어셀을 이제 같이 적용하면서 친환경적으로도 좋은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테크놀로지 디벨롭 플로우 차트는 이제 저희가 원래 기존의 실러사에서 이제 저희는 실러사에서 AFP 모터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술을 야사 이제 지금 야사는 메르세데스 벤츠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제 대형 모터 기술을 가져가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플로우 소형 기술, 소형 모터 기술을 가져가서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저희는 윤수환 대표님을 필두로 이제 저희는 모터와 ECU 개발을 국내와 독일 지사에서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하이드로젠 퓨어셀도 독일과 한국에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레디얼 모터와 엑시얼 모터를 보시면 위쪽을 보시면 이제 레디얼 모터에 비해 엑시얼 모터가 소형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소형화를 또 경량화도 같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레디얼 모터는 230kW, 근데 AFPM은 325kW, 고출력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량을 줄일 수 있어서 중량을 줄이면서 하이 토크를 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석, 코어, 스테이터 이쪽에서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레디얼 모터는 지금 값싸게 할 수 있고 양산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이제 레디얼 모터가 강점을 보이지만 대신 요즘 고효율,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AFPM 쪽에서 강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글로 이렇게만 보시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레디얼 모터에 비해 엑시얼 모터가 성능이 좋고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FP 모터의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배송 서비스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고 바이크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트럭과 전기 트럭 그리고 조그만 밴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도 많이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카고 바이크는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친환경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카고 바이크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FPM 모터를 도입하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차량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카고 바이크를 봤을 때 가격 차이도 많이 나면서 지금 저희 배송 서비스를 차량과 자전거를 도입해 봤을 때
지금 런던 기준으로 카고 바이크가 차량보다 60%더 빠르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송 서비스는 저희 AFPM 모터를 도입할 카고 바이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는 글로벌 마켓을 많이 노리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전기 자전거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FPM 모터를 자전거에 도입할 수 있으니 그 시장 규모도 점점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AFPM 모터는 소형과 경량화를 할 수 있는데 고출력 토크를 낼 수 있으므로 그러면 소형 모빌리티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현재 지금 카고 바이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레디얼 방식으로는 이제 토크가 떨어지고 충전 시간은 길어지고 주행 거리도 짧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AFP 모터를 사용하면 더 큰 이 단점들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AFP 모터는 카고 바이크와 유럽 시장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AFP 모터를 보시면 웨이트도 최대 60%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토크도 55N에서 135N, 250%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쟁사 모델을 갖고 왔을 때 이제 저기 에버리지 토크를 봤을 때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FP 모터가 고성능을 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카고 바이크는 이제 짐을 싣는 카고 바이크다 보니까 중량을 봤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저희는 최대 300kg까지 중량을 실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제 고출력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 하이드로젠 퓨어셀을 봤을 때 왼쪽은 기존 카고 바이크라고 저희는 이제 AFP 모터와 하이드로젠 퓨어셀을 같이 했을 때 저 정도까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행거리도 40km에서 150km로 늘릴 수 있었고 충전 시간도 3시간에서 단 2분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드로젠 퓨어셀을 적용했을 때도 좋은 장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2025년 프리오더로 이제 독일에 있는 스쿠빅과 아쿠라드의 1300세트와 1200세트 총 3500세트를 납품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럽 각국에서 이제 같이 주문이 들어오고 이제 그거를 오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유럽에서 저희 AFPM 모터가 많이 적용이 되면 될수록 이제 저희 시장이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미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것도 저희 오른쪽에 있는 카고 바이크에 저희 모터를 적용할 수 있는 모터와 하이드로젠 퓨어셀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걸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지금 유럽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저희 이제 AFP 모터의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수소 파워트레인도 이제 다양한 회사 왼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선진사들과 해왔던 모습이 있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국내 현대, LG, 롯데 쪽은 이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제 현대차에서도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소형 이런 모빌리티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 현대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근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하면서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래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제 전기 자전거, 카고 바이크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산업기계에 적용해서도 이제 다양한 기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장치, 항공 우주 분야, 로봇 휴머노이드 이쪽에서도 저희 기술과 친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부터 25년까지 저희 하고 있는 개혁이고요. 현재 지금 LG전자 같이 POC를 맺어서 같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내 기업에서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FP 모터 기술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이 AFP 모터가 맨 처음에 카고바이크 적용을 생각했을 때 그걸 목표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까지도 발전하고 인공위성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 AFP 모터의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플로우의 최정훈 전임 연구원님의 발표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량화되고 경량화된 AFPM 모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플로우의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스테이션에서 계속해서 IR 피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발표할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터인데요. 외국분이어서요. 영어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Meta to the stage. Let's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Hello. Good day, everyone. My name is Kavish, and I work in the fundraising team at Matter. The idea to come here is to pitch Matter to all the investors. Matter is a two-wheeler OEM in India. We primarily manufacture electric motorcycles. Now, just to give you some context, India is the largest two-wheeler market in the world. Every year, we make 20 million motorcycles plus scooters, so two-wheelers in India. And out of that, if I just give you some perspective, yes. So out of that, about 1/3 are scooters and 2/3 are motorcycles, right? And the electrification journey in scooters started somewhere back 5 years ago, and it's reached about 16 to 17%. Now, you would naturally ask that since scooter is the smaller market, why scooter was penetrated first? Because it's an easier form of technology. You can import certain parts, you can build up a scooter, electric scooter, and it's not meant for performance. Whereas motorcycles, they're meant for performance, right? And it requires much more R&D, and that's where Matter comes in. Over the last 5 years, we've deployed 300 plus engineers under our roof who've done rigorous R&D. We filed for over 370 patents across technologies like thermal management. We've developed our own motor, battery management system, charging systems, software. Yeah. And yeah, this is what our motorcycle looks like. It's India's first real electric motorbike. It's a geared electric motorbike, right? So we have to understand the mindset of the Indian consumer here. So Indian consumer divides two-wheelers into scooters and motorcycles, and the main difference that they think is the gears and the wheelbase. So motorcycle has bigger wheels, and it also has gears, right? Because it helps easily shift between your torque and speed. Now, and to understand, the Indian consumer is extremely cost conscious. So the whole idea of going electric would be powered by a lower cost, right? So the running cost for an electric motorcycle in India is 1/10 of that of ICE motorcycle. So yeah, that's one thing. So these are some of the features that our current motorcycle offers. First-in-class manual 4-speed gearbox. This is the only electric motorcycle in India to offer gears. We've got liquid cooling. So just to reiterate that, the batteries that are imported from countries like China or Korea, these are meant for colder regions. Now, when they are used in India, which is temperatures ranging up to 45, 50 degrees centigrade, these tend to catch fire. So that's why we have introduced something called liquid cooling. Again, the software features that we have inside a vehicle, it's cloud connected in real time, and it offers all sorts of performance diagnostics, statistics, and of course it can
tell you before your bike breaks down. So yeah, that's a preemptive step. Again, charging infrastructure seemed to be one of the bigger issues in the spreading of motorcycles in India. So what we did is we thought we'll make the most simple charger ever made. So we developed a charger which is on board and it can be plugged into 3-point sockets in India, which are found everywhere. In any plug that in any socket that you use to charge your mobile phone or your laptop, you can just plug in that. It takes about 5 to 6 hours to charge from 0 to 100 on a slow charger, while we also support fast charger, which takes about 2 hours. So that's a bit about our bike. Yeah, this is the top and the side view, which now, after developing the bike, we've received a lot of accolade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like the CII, which is the Confederation of Industries in India, or Top Gear, which is one of the top rating authorities. Yeah, and these are some of the media coverage that we have received so far. So again, coming back to Matter as a firm, Matter is a totally vertically integrated and R&D focused company. We really care about developing everything in-house, right from the motor to the battery management system to the cooling, thermal management, software, etc. And that's where we have a lot of patents filed across many different technologies, right? Right from software to motor technology, safety, drivetrain units, etc. And the number keeps on increasing. Just to give you a perspective, the gestation cycle for the R&D is so long. So we filed a lot of these patents more than 1.5, 2 years back, and now just in the last 2 weeks we've been granted 4 more patents. So yeah. And to develop this kind of technology in-house, we've hired the best of the talent available in the industry that comes from the most reputed companies in the industry, as well as academia. So we've got a team of more than 600 people under our roof, which comprise of the corporate staff as well as the engineering staff. And altogether, we've got a very good leadership team. Yeah. So my purpose for coming here is to raise investment for Matter, which is leading a serious transformation of two-wheeler commuting in India. So far, we have raised $75 million from across the globe. Some of the reputed investors being Japan Airlines and a JV which includes Temasek. And we are raising another $20 million for the next 6 months, out of which we've already received $5 million. I request anyone who's interested in investing in Matter to reach out to me. I'll be available around. Thank you.